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33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때인 것 같아요. 30 넘어하는 결혼을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들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미혼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결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저도 30이 넘어갈 때 왠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2년 넘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꼭 결혼해야겠다기보다는 사귀는 초반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고 신중하게 만나며 서로의 앞날을 계획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당사자 둘만 좋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연애 초반엔 몰랐는데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가족과 참 가깝게 지낸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와는 모자지간 사이가 각별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 자상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같이 술도 마시고 애교도 떨고 아들이지만 여느 집 딸이 안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다면 부모 자식 간이지만 사생활 간섭은 잘 안 하는 우리 부모님과는 달리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가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보통 전화가 10통을 오곤 했습니다. 어디니? 뭐 하느라 아직까지 집에 안 와? 언제 오니?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고 귀가 시간을 늘 체크하셨고요. 10시 넘으면 남자친구 아버지에게도 전화가 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껏 안 들어오고 뭐 하냐? 그러려면 아예 나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다 커서 회사 다니는 30 넘은 자식한테 귀가 시간 체크라니요. 외동딸인 저한테 우리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네 집 식구들은 참 이상해. 지금이 새벽 시간도 아니고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나 만나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가끔 불만을 토로하면 남자친구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가끔 버겁기는 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러시는 게 습관이 돼서 말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우리 결혼하면 그러고 싶어도 못 하실 거 아니야. 남자친구도 자기 집 이해하기 힘든데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이해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간혹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 하시기도 했고요. 그 말 전해 듣고 저는 예비 시모가 저를 어느 정도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짐작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결혼 약속하고 나서 저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생각이 너무 짧았지만요. 인사하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말을 뇌에서 거치지 않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덕분에 인사 간 자리에서 저는 예비 시모 되시는 분이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대번에 눈치챘습니다. 인사까지 오라고 했으면 분명 아들 결혼시키는 거 마음 먹고 저를 부른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건 예비 시모가 은근히 아들의 결혼을 미루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예비 시모의 성격이 무뚝뚝한 데다 인상도 차가우셨기에 그날 꼭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난 자리이니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지 직업이며 부모님 하는 일이며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하는 대답 들으시면서 서서히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올해 나이가 30이라고?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 30 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 봐. 그럼 직장은 어디 다니는 거야? 우리 아들하고 같은 회사는 아니라고 들었다마는. 네, 저는 오빠 회사 같은 대기업은 아니고요. 조그만 중소기업 다녀요. 그래도 6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여자가 다니기에 괜찮은 회사예요.
중소기업이면 뭐 조그만 회사겠구나. 월급이 적을 텐데 저축은 많이 했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서요. 결혼할 돈은 나름 저축해 놨어요. 제가 얼마나 저축을 해놨는지 궁금해 하시면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나는 며느리 자리에 욕심이 좀 있었어. 고작 작은 회사 다니는 며느리 보자고 우리 아들을 그 고생을 하면서 키웠겠니? 우리 아들이 워낙 좋은 회사 다닌다고 소문이 나서 주위에 선이 어찌나 들어오는지 교사에 공무원에 약사까지 우리 아들을 욕심내지 뭐냐? 이놈이 너를 좋아하는지 그런 자리 다 내치는 바람에 내가 더 욕심은 못 냈지만 말이다. 아, 엄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지연이 당황하잖아요.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선 넘는 말을 하자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며 딴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남자 나이 33이면 아직 한창 나이인데 한 2년 정도 더 만나다가 결혼하는 게 어때? 엄마 생각에는 2년 정도면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만. 예비 며느리 처음 인사하러 왔는데 결혼 미루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예비 시모가 다소 무례하게 던지는 그 말에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하는 말에 반박을 해주긴 했습니다. 엄마, 남자 나이 33이 무슨 한창이에요. 이러다가 35, 40 금방이라고요. 그리고 지연이 나이도 생각해 주셔야죠. 둘 다 30 넘었으면 이젠 결혼할 때도 됐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말만 계속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모자란 거 없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차라리 2년 정도 돈 모아서 결혼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도와줄 수 없어서 가슴 아픈 부모 마음을 네가 어찌 알겠니? 엄마, 어차피 2년 후에도 제가 버는 돈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집 형편이 지금과 다르지도 않았는데 2년 후라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마음 먹었을 때 결혼할게요. 우리 집이 힘든데 너는 직장 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날름 창가를 가겠다는 거니? 너 혼자 창가 가서 잘 사면 그만이라는 거야? 지금이랑 결혼 후랑 달라질 거 없어요. 결혼해도 용돈은 똑같이 드릴 거고요. 너는 엄마가 그깟 용돈 못 받을까 봐 장가 못 가게 하는 걸로 보여? 우리가 너를 어찌 뒷바라지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장가를 간다 그러는 거야? 너 막말로 와이프를 잘 얻으면 출세길 열릴 수도 있는 거다. 원래 남자 잘되고 못된 거는 마누라한테 달린 거야. 근데 엄마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구나. 니들 힘으로 결혼하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아? 너 정도면 집까지 해오겠다는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말이다. 그제야 예비 시모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완전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고요. 예비 시모 말은 제가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미루라느니 돈을 더 모으라느니 그런 말은 핑계였고 그냥 제가 아들에게 모자란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남자친구가 조건이 그리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 하나 놓고 보자면 인물 좋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라 여자들이 좋아라 하겠지만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에 대해 객관화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정도면 아들 출세까지 보장해주는 잘난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단단히 믿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관 자리에서 그런 취급받는 게 불쾌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비 시부가 보다 못해 그 상황을 종료시키셨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사람 초대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들래. 그런 얘기는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거지 손님 있는 데서 할 말은 아니지. 결국 그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더니 저 역시 양가 가족이며 돈 문제며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남자친구와도 자꾸만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예비시댁에 인사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적어도 장래에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그런 대화는 안 했을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자기 아들 출세 못하게 앞길을 막는 여자라는 듯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했고요. 예비시댁에 가서 그런 말을 듣고 왔다면 누구든 다퉜을 겁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마뜩찮게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못마땅히 하신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다. 아들 가진 부모들은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만 빙빙 돌려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확실히 알겠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별 볼 일 없고 학벌도 안 좋다고 그런 걸로 나를 판단하시는 거야? 아니,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 나도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우리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셔. 아들 가진 엄마들이 원래 콩깍지 씌우면 무섭잖아. 지연이 네가 이해 좀 해주라. 나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빠. 대체 자기네 어머니는 어떤 며느리를 생각하고 계셨길래 나를 그렇게 푸대접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인사하러 갔던 거 물어보시는데 나 얘기를 못 하겠더라.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장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미안하다.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그렇게 많으실 거라고는 나도 생각 못했어. 대놓고 선자리 들어왔다는 말씀하실 때 나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 어머니는 내가 잘난 게 없어서 당신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대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여야 만족을 하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결혼은 너랑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남자친구가 차라리 똑같이 성물 같았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때려치웠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자기 믿고 따라오라는 말에 한 번 더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은 사실 연애할 때 크게 안 맞다 느끼거나 언성 높여가며 싸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 없는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긴 하지만 흥청망청 노는 모습은 사귀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이 좋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명문대 나와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 집도 그리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하필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바람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집안의 기둥인 장남 잘 되게 하겠다고 온 가족이 남자친구에게 올인해서 뒷바라지에 대학 졸업시키고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한마디로 식구들이 집안을 일으킬 아들에게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대학 졸업하면서 부모님이 빚도 안정적으로 갚고 있고 집도 대출이 끼긴 했지만 자가로 마련해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길러주셨지만 어렸을 때는 그리 형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온갖 고생을 하셨다는 거 저는 눈으로 보고 겪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공부도 남자친구처럼 잘하지 못해서 수도권 4년제 졸업하고 중소기업 다니고요. 연봉은 4,3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찍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8천가량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외동이라 결혼할 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 도움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남자친구와 미리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시댁에 인사 갔다가 그런 푸대접을 받은 것도 그렇고 예상과 너무 다른 남친의 사정을 알게 되니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결혼 전 재정 상황 오픈할 때 생각보다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없어서 놀라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중에 있는 돈이 고작 4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내가 친정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을 끌어다 써야 할 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서울 인근 경기도 집값이며 전셋값이며 만만치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이 결혼을 하는 게 무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지금 하나 몇 년 후에 하나 어차피 빚지는 거 마찬가지일 텐데 차라리 둘이 같이 벌어서 갚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의 재력을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친정이 부유한 편이라 돈 모으는 거에 그리 집착하지 않고 살긴 했습니다. 다만 크면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신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최대한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배경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던 거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나름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십니다. 15년 넘게 운영하셨고 그 가게 하면서 저희 집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고요. 엄마는 외동딸인 제가 음식 일도 배우고 식당 일 배워서 물려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은 체질상 맞지 않아서 싫다고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엄마 식당에 데려온 적은 없었으니 아마 이렇게 큰 규모의 식당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결혼 말 오고 가면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인사했을 때 부모님은 다른 거 자세히 묻지 않고 부모님 다 계시는지와 형제관계 그리고 직장만 묻고 나서는 일단 결혼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하고 와서 머리 싸매고 결혼 고민하는 거 보시고는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속상할까봐 예비 시모에게 상처받은 얘기는 못했는데 금전적인 도움 못 받을 것 같다는 말만 살짝 했었던지라 아마 그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지연아, 정 힘들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집을 해주는 건 어떠니? 엄마는 어차피 너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려고 생각했었어. 네가 싫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 엄마 속상하구나. 너 설마 우리가 많이 해가는 거 자존심 상해서 도움 안 받겠다 큰 소리 친 거니? 있는 쪽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도움 안 받겠다고 한 거면 그러지 마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인 거야. 엄마도 참, 이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끝까지 손을 벌리겠어?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해보고 정 힘들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엄마는 딸이 힘들까 봐 다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셨지만 아빠 생각은 또 엄마랑 다르긴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지언정 다 해주는 건 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중에 지연이 몫으로 남겨두는 건 있겠지. 너희가 노력했는데도 정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겠지. 하지만 너도 새로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거잖니?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지연이 네 생각도 같을 거라 믿는다.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렵더라도 일단은 각자 힘 합쳐서 최대한 살림을 꾸려봐라. 알았어요, 아빠. 엄마, 이건 아빠 말이 맞아.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해볼게. 엄마는 그런 저와 아빠를 나무라시면서도 일단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희 수중에 있는 돈으로 반전세도 얻기 힘들어. 나중에 힘들 것 같으면 꼭 말해. 상견례 하기 전에 집 문제는 대충 논의가 돼야 다른 것도 상의를 할 거 아니니. 근데 그 댁에서는 정말 아들 장가 보내는데 한 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니? 엄마는 저를 도와주겠다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 정도로 가난한 집이 아니라면 장가가는 아들 돈 1,000만 원 보태주지 않으냐면서 시부모가 이상한 분들 아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여튼 친정엄마들은 귀신 같은 촉이 있는가 봐요. 일단 엄마에게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떼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고 남자친구가 마냥 마음에 들었을까요? 부모님이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고요. 직장이며 외모며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 욕심부리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열받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미 우리 집에서 사위 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만나자마자 모자란 며느리 취급을 당했는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결혼이 급한 건 아니니 잠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라 계속 받지 않고 있다가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게 미심쩍어 받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작은 식당 운영하신다며? 우리 아들이 그러더구나. 그럼 집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싶어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지들이 자꾸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혹시 너희 친정 부모님이 너희 전세 얻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 정도면 여자 집에서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어야지 싶어.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정 결혼할 생각이면 부모님한테 슬쩍 얘기라도 꺼내봐. 네? 그 문제는 이미 얘기한 걸로 아는데요, 어머니. 일단 저희 힘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부터 나는 우리 아들이 빚잔치 하는 꼴은 못 봐. 너희 집에서 보태줄 수 없으면 나는 이 결혼 못 시킨다. 그렇게 알아. 다짜고짜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는 황당한 나머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강경하셔서 말이야. 그거라도 안 해오면 결혼 못할 줄 알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 엄마는 대출받아 시작하는 거 싫으신가 봐. 집 해오겠다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앞길 막고 있다고 얼마나 난리신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저러시니 나도 환장하겠어. 정말 답 없다. 그럼 어머니 말대로 결혼을 미뤄야겠네. 결혼을 미루다니. 이번 고비만 넘기면 힘들 것도 없어. 차라리 상견례를 빨리 하고 일사천리로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견례야? 우리 부모님은 무슨 문제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나중에 충격받으실 거야. 나도 이제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심지어 상견례 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는 결혼에 대한 양가 의지가 모아지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 전에 예비 시모 때문에 지쳐서 그런지 즐겁고 설레어야 할 결혼 준비가 고민과 괴로움의 연속이 돼버린 것 같기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간의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가 썼던 일과 그쪽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제게 집을 해오지 않으면 결혼 못 시킨다고 말했다는 걸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는 부들거리며 노하셨습니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거 모르는 건가? 그런 거 모르는 집안에 너 보낼 생각 없어.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감히 그런 모질이 같은 말을 해? 안 되겠다. 너 엄마 말대로 해. 내가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그 상견례인지 뭔지 하자 그래라. 그 옆에 내 얼굴 한번 봐야 되겠어. 엄마, 그러지 마요. 이 결혼 안 하면 고만이야. 뭐하러 집안 싸움 만들려 그래요? 안 하면 고만이라고?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 썩는 거 엄마가 모를 것 같아? 김서방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 엄마도 다 알아. 내가 이참에 그 식구들 만나서 내 눈으로 봐야겠다.
김서방이 자기 부모랑 연 끊고 살 그릇이면 너랑 결혼하겠다 할 거고 싫다고 하면 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너도 미련이 안 남을 거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일단 말 나온 거니까 그쪽 부모 얼굴이나 보자고 해라. 엄마는 단순히 분풀이를 하기 위해 그쪽 부모를 만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아직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미련 가지는 게 안타까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는 거였어요. 대신 상견례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식당으로 정해. 제일 비싼 코스로 준비해서 우리 쪽에서 대접한다고 얘기해라. 엄마가 어찌나 서슬퍼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빠는 한숨만 쉬며 엄마 뜻대로 해주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견례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고 우리가 대접하는 거니 장소는 우리 쪽에서 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위치를 얘기해주자 남자친구는 식당을 검색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한정식 코스 꽤 유명하다던데 너무 비싸지 않아? 그냥 적당하게 깔끔한 곳으로 하지 그래? 우리 엄마가 장소는 여기로 했으면 하셔. 멀지 않으니 이건 내 뜻대로 해줘. 어쨌든 상견례 하긴 거창하고 그냥 양가 부모님 가볍게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자. 얘기가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엄마도 사실서 기분이 좋지는 않으셔.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다 말씀드렸거든.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어. 부모님이 다 아시면 상견례는 하시겠다는 거야? 응. 엄마가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면서 단판 지을 생각이신 것 같아. 결혼시킬지 말지 만나서 결정하시겠대. 저는 그때까지도 상견례하는 식당이 부모님 식당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하는 식당을 남자친구가 알건 모르건 결혼하는 거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이 와버렸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망한 상견례 1등을 꼽자면 제 사연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이고 뭐고 저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고 결혼을 때려치우게 된 날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어색한 첫인사를 마친 양가 부모님은 서로의 마음속에 각자 다른 목적을 품고 만남을 가진 거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은근 기분 나쁜 말을 먼저 던지시더라고요. 한 사람당 15만 원이나 하는 식당인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적당한 곳에서 각자 부담하면 되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밥 한 번 좋은 데서 먹었다고 우리 아들을 그 댁에 장가 보낼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그 말 듣고 나서부터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진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댁 아들을 이깟 15만 원짜리 식사로 사올 생각 없으니 안심하시지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한식당입니다. 정성껏 모시고 싶어서 이곳으로 모셨어요. 혹시 여기까지 오는 게 불편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리지요. 엄마가 이 식당 주인이 본인이라는 말을 그때 하셨고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실은 남자친구도 몰랐던 거고 예비시모도 몰랐을 테니 아마 많이 놀란 듯 싶었습니다. 슬쩍 예비시모 얼굴을 봤는데 번개라도 맞은 듯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새아기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이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작은 식당하고 계신다길래 기사식당이나 분식집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몰라 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비시모는 당혹스런 표정으로 저리 말을 하더군요. 제가 예비시모 입에서 저더러 새아가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네요. 속물 같은 분인 거 알았지만 저리 태도를 바꾸는 게 쉬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이런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결혼 준비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어쩌겠나요. 부모 입장에서 많이 못 도와주는 게 속상하지만 저는 얼른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그쪽 댁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일단 제가 예비시모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던 게 너무 속상했던 나머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결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집을 안 해오면 결혼을 안 시키겠다 하셨다지요? 그럼 저희 쪽에서 집을 해가면 다른 건 우리 쪽에서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실 수 있겠네요? 엄마는 집을 해가면 다른 걸 우리 쪽에 전부 맞춰주겠냐고 시댁 쪽에 물으셨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예단이랑 예물은 서로 논의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차차 세아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우리가 하는데 예단을 받으시겠다니요? 그건 너무 일방적인 처사 같습니다. 원래 한쪽에서 부담이 크면 어느 정도 포기를 해주시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예단은 안 했으면 합니다. 물론 예물도 생략해야겠죠? 여자 쪽에서 집 한다고 예단 안 한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듣네요. 다운 참, 집 해온다고 전부 다 여자 쪽에 맞추라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무례라니요. 그건 우리 쪽에서 할 말 같은데요. 제가 몰랐으면 넘어갔겠지만 처음에 그쪽에서 우리 딸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거 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례요? 저 오늘 여기 우리 딸 결혼시킬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대체 얼마나 막대먹은 집안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결혼 못 시키겠다 말하려고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양가 어머님이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비 시모는 언성을 높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애들이 결혼하겠다는 거 어린이 말리면 뭐 하겠습니까? 애들 힘으로 하겠다는 거 속상해서 제가 싫은 소리 한 건 사실입니다만 결혼 안 시킬 생각이었으면 저도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이러시는 겁니다. 예, 세아가. 너도 참 생각이 없어. 애당초 솔직하게 다 말했으면 이 난리도 안 겪었을 거 아니냐. 아무튼 나는 니들 결혼하는 거 말릴 생각 없다. 아참, 너 외동 맞지? 그럼 나중에 이 식당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둘이서 직장 관둬도 물려받을 식당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나는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을까 봐 그거 걱정한 거지. 이렇게 든든한 보험이 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지 뭐냐. 다른 말 필요 없이 니들이 알아서 빨리 결혼식 올릴 준비해라. 어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저런 욕심을 입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머니, 지금 그걸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 사업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은데 저 그럴 생각 없거든요? 뭐? 너 우리 아들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니?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이 식당 물려줄 생각 없으신데 왜 김치국을 마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저희 헤어지겠습니다. 이미 상견례는 콩가루가 되어버렸죠. 남자친구는 말리는 것도 포기하고 고개 숙인 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헤어지겠다고 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나 봐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건지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화를 내셨는데 그만 내리친 숟가락을 놓치시는 바람에 그 숟가락이 저에게 날아와 입고 있던 블라우스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옆에 있던 양념통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서 소금을 집어 시어머니에게 마구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재수없는 집안 같은 이라고 감히 누구 딸에게 숟가락을 집어던져? 이런 꼴 보면서 내가 딸을 그 집에 보내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김서방이고 뭐고 이제 볼 일 없겠네. 당장 자네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나가. 아이고 재수없어.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나 우리 귀한 딸 그 집에 절대 못 보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다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그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가 소금 뿌리는 걸 막았고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소금을 뿌려댔고요. 양가 아버지는
각자 마누라를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빠져나갔고요. 결국 그 난리부르스를 한 결과 상견례장에서 바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관계라도 부모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 서로의 부모를 두둔하기 바빴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가 소금을 맞았다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무례했다고 하지만 소금까지 뿌리신 건 너네 엄마도 잘못하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무슨 악귀냐고. 그냥 자리 파하자고 했으면 될 것을 소금 뿌리면서 쫓아낼 건 뭐 있어? 그건 네가 사과해줘. 우리 파혼하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라. 파혼하는 마당에 사과들어서 뭐 할 건데? 소금이 아니라 구정물 끼얹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 너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양가 부모님 저러시는 건 우리가 잘 살면 해결되는 문제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결혼하는 건 예정대로 했으면 해.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하셔. 대체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이미 물 건너간 거라고 당신 어머니한테 전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결혼시킬 생각 없으셔. 자기가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살겠다고 각 썼을 거야? 그럴 거 아니잖아? 자기 부모라면 껌뻑 주는 사람인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서 헤어지자. 물론 신랑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적당히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헤어지는데 아름답게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남들에 비해 점잖게 이별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상견례 제외하고는 예약하거나 진행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 금전적으로 서로 피해본 것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 깔끔하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파혼하고 나서 황당했던 일이 몇 번 더 있긴 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는 저 모자란 며느리감 취급할 땐 언제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문자질에 전화질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종용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성질을 다 드러내는 거 보고 확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해버리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자기 엄마가 보낸 문자며 녹음한 대화 내용 전부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네요. 그동안 착각했던 게 하나 있다면 연애할 때는 서로 잘 맞춰가고 했던 것들이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파혼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을 만나건 10년을 만나건 사람은 모르는 거야. 네 남자친구도 봐라. 너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더니 결국은 자기 엄마 편이잖아. 돈도 돈이지만 돈이야 뭐 그래 서로 고생하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남자 집에서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고생길이 눈에 훤하더라. 엄마는 처음 보자마자 말하는 꼬락서니 보고 딱 알았어. 어쩜 그리 속물 같은지. 엄마가 하는 식당 몰랐으면 아마 끝까지 너 무시했을 거다. 못 볼 거는 봤지만 그렇게 해서 끝내야 너도 미련이 안 남을 거 아니니? 아무튼 엄마는 너 결혼 등 떠밀 생각 없어. 좋은 사람 없으면 결혼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아. 알았지? 사랑해서 결혼해도 싸울 일 많고 녹록지가 않은 게 결혼이라면서 요즘 세상에는 필수가 아니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러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어도 좋아?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사. 아무튼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을 겪었겠니? 그래도 저렇게 말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 파혼했지만 금방 상처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족이라는 게 큰 힘이더라고요. 부모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본 선배라 생각하고 부모님 말을 앞으로 잘 따를 생각입니다. 제 부모님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선배시고 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들이기에 누구보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거라 믿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 불효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나중에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가 될 테니까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린 사연이었길 바라며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